자, 수직선상의 두 점 간의 거리입니다. 두 점 간의 거리. 자, 두 점 간의 거리는 수직선상이잖아. 수직선을 조금 확대시키면 좌표 평면은 수직선이 두 개 있다고 보면 돼. 맞나요? X축, Y축. X축끼리는 이렇게 계산할 거고 Y축끼리는 그렇게 계산할 거라고요. 다시 좌표 평면 두 점이 놓여 있으면 X들의 간격, Y들의 간격의 계산은 다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이 말이야. 뭔 알겠지? 위치적인 특징이 판단이 안 서면 절대값 붙이면 되고 위치적인 판단이 되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거리값이 떨어진다는 소리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거리값이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좌표 평면에 X 좌표들만 따로 볼 거고 Y 좌표들만 따로 볼 거야. 됐지? 하지만 그게 거리는 아니잖아. 거리는 어떻게 구해야 돼? 피타고라스로 구해야 됩니다. 피타고라스로 구한 게 평면들의 거리죠. 알겠죠? 하지만 요식은 지금 언제만 주로 보통 쓸 거냐면 점과 점이 주어졌을 때만 쓸 거고 점과 점이 주어졌을 때만 이 식을 쓸 거고 요식은 중요한 사실이 여기 중요한 거야. 점이 주어졌을 때 요렇게 넘어가는 거 말고 점이 주어졌을 때 이 거리를 구하는 거 말고 요식이 의미하는 바가 요거다가 중요한 사실이라고. 요거다 이 말이야. 됐니? 그럼 요거는 뭐야? 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는 소리냐면 루트 제곱 플러스 제곱의 식이 조금 어려운 식이야. 식만 봤을 때는 요 식을 처음 봤을 때는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식인지는 모른다 이 말이야. 알겠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식은 뭐라고? 뭐라고? 거리식이라고 해. 거리식. 두 점이 어떤 점인가 두 점 사이의 거리. 또는 나중에 가면 요놈은 원 생각할 거야. 원. 얘를 뭐라 놓을 거야? 얘를 K라 놓으면 요놈을 제곱하게 되면 제곱 플러스 제곱은 K 제곱에서 원의 형태가 등장해. 이 개념이 똑같습니다. 원래 원의 정의가 그러거든.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이잖아. 거리가 같다고. 그걸 식으로 만들었더니 거리적인 생각은 루트 값이 있어야 되거든. 하지만 그걸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곱을 한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왜 여기서 얘가 원방이면 얘가 원의 방정식이면 K 제곱이 반지름 된 게 아니라 K가 반지름 되는 거잖아. 정확하게는 절대값 K가 반지름 되는 거고 루트를 씌워야 반지름 나오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원방식하고 거리식은 똑같은 식이라는 소리야. 알았어? 물론 거리가 조금 더 큰 범위야. 원방은 거리식 중에 원방이라고 표현된 것만 있고 거리식은 다르게 많이 표현될 수도 있잖아. 거리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 하지만 정확하게 너희들은 이렇게 나오면 거리라고 인지를 해야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러면 자, 이 식을 봤어. 이 식은 뭐라고? 이 식은 뭐라고? 불러봐. 김서 뭐야 이거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야지 이제. 누구랑 누구의 거리야? 요건가요? 얘는 지금 이 말 돼 안 돼? 이거 말 되냐고 안 되냐고. 아니 두 점 사이 거리 말 되냐고 안 되냐고. 돼 안 돼? 되니? 다시 말 식을 봤을 때 요건 두 점 사이 거리인데
그게 표현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요 식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그 두 점이 식을 봤을 때는 이 식이 의미하는 바잖아. 두 점이 확실히 나왔을 때는 그 확실한 식이 하나 나올 거라고. 근데 역으로 갈 때는 꼭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는 것은 어떤 걸 선택했냐는 것은 내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겠지. 뭐 또 있어? 이것이 이거일 수 있어. 이게 x2 x1, 0, 0, y2 y1 말 되냐? 말 돼? 얘가 x2 x1, y1 y2, 0, 0 말 되니?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거리 값이 어차피 상수값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러면 그 두 점은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여기에 있어도 되고 딴 데 이렇게 있어도 되고 거리 어차피 거리잖아. 이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가 중요한 거라고. 이해됐어? 이해됩니까? 얘 첫 번째는 이런 식을 봤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고 있구나 요런 사실 첫 번째 중요할 거고 그러면 두 점이 어떤 점이냐 내가 이 중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거지. 이게 식이 하나이면 어떤 걸 선택해도 관계없어. 근데 식이 하나가 아니야 보통. 거리는 거리로 해서 얘를 식을 거리로 해석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말했어요. 이런 식이 나왔어. 뭐야, 뭐하란 소리야? 이렇게 된다고. 이 단원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이 단원에 대한 인지 자체가 약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런 문제가 나중에 갑자기 이 문제 튀어나오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뭔 소리인지를 몰라. 루트 제곱 더하기 루트 제곱. 이거 뭐 하는 소리야. 미분도 안 되거든. 미분도 힘들거든. 안 된다기보다는. 알았니?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은 거리식이구나. 그럼 얘를 해석적으로 푸는 거야. 습관적으로 푸니까 너희들이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 왜 습관적이야? 이때는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맞았을 거라고. 왜? 여기서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맞은 거라고. 다른 단원에서 이게 나왔어. 그럼 그때 되면 뭐지? 이래 된다고. 알겠니? 기억해야 돼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식은 식이 힘든 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알았어? 물론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은 거리식으로 해석적으로 푸는 거야. 요러면 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어떻게 푼다고? 해석적으로 풀 거야. 내가 식을 바꿔가지고 얘는 거리고 얘도 거리야. 거리 더하기 거리야. 거리 더하기 거리는 뭔 내용이냐면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최단거리 문제야. 여기까지 합쳐져 가지고. 거리 더하기 거리 문제는 최단거리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럴 거 아니야. 거리 더하기 거리는 최단거리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문제 파트는 옆 파트 나올 수 있는데 어디 파트로 갈 거냐면 도형의 이동으로 넘어갈 거야. 이동의 문제야. 거리 더하기 거리를 최단거리로 만들어라. 최단거리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평면화를 시켜야 되고 한 평면 위에 놓여 있어야 되고 직선화를 시켜야 돼. 됐어요? 평면은 보통 여기 문제 중에는 대부분 평면인 가능성이 더 높고 공간이 또 있어요. 공간 뭐 원뿔 위에 있어. 원기둥 위에 있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직면체 위에 있을 수도 있어. 다 평면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최단거리를 구할 건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지. 알겠니? 그 다음에 직선화를 시켜야 돼. 얘가 꺾인 선이겠지. 거리 더하기 거리니까. 거리 더하기 거리니까 어쩌돼?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첫 번째는 연결.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는 얘 끊겨 있어. 거리하고 거리가 끊겨 있다고. 연결 후 직선화를 시켜야 돼. 그러면 이 직선화 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 직선화 시키는 방법이 거리가 같다로 가는 거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 돼. 거리가 같은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 돼. 그래서 그럼 두 점 다 움직이는 거 아니고 아까 연결은 시켰지. 두 개를 연결을 시켰잖아. 이렇게 연결을 시켰잖아. 그러겠지. 그럼 연결된 부분 말고 연결 안 된 부분을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이놈을 직선화 시킬 건지 연구를 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직선화 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선대칭이 있습니다. 선대칭. 이등변 삼각형 논리야. 선대칭 시키면 이등변 삼각형 형태가 나오거든. 이런 논리거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게끔 요 점을 이 점으로 옮겨줬다 이 말이야. 중요한 논리야. 그 다음에는 원이 있어요. 원은 여기 놔두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거리가 다 똑같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직선화를 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두 가지 논리야. 우리한테는 이 문제가 더 많고 거리 더하기 문제는 다 연결 후에 직선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이동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거리 더하기 거리. 우리는 거리에 대한 개념이 총 세 가지가 나옵니다. 거리 더하기 거리가 있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고 빼기가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거리 더하기 더하기 거리는 최단거리 문제야. 알았어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거리하고 관계가 없어. 거리를 제곱했다는 말은 얘를 제곱했어. 얼마가 돼? 얘를 제곱하면 얼마가 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값을 제곱한다는 건 아주 어려워. 이차함수 생각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1만 우리가 대부분 아는 거지. 1보다 크냐 작냐가 엄청 중요한 거고 1보다 크면 수가 더 훨씬 커질 것이고 1보다 작으면 수가 더 작아집니다. 알겠어? 제곱의 생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야. 알겠니? 세 가지 뭐가 나온다고 문제가? 거리 제곱 더하기 거리 제곱은 얘는 거리 문제가 아니야. 거리 문제가 아니야. 됐어요? 거리 빼기 거리. 거리 빼기 거리. 거리 빼기 거리는 요 문제야. AQ 빼기 BQ. 거리란 말을 이렇게 선분으로 쓰는 것, 선분이라는 말은 거리란 소리야. 길이 거리란 소리야. 거리 빼기 거리 문제는 자, 거리 빼기 거리 문제는 삼각형 논리입니다. 삼각형 논리야. 뭔 말이야? 삼각형이 얘가 A, B, C라고 하면 우리는 A 더하기 B는 C보다 무조건 크지? 그렇지? 넘기면 얘가 A는 무조건 C 빼기 B보다는 큽니다. 무슨 말이야? 두 변을 뺀 거는 나머지 한 변보다는 무조건 작게 돼 있어. 이해되니? 그러면 AQ, BQ니까 ABQ가 있는 거잖아. ABQ가 있는 거지. 그러면 AQ 빼기 BQ는 무조건 AB보다는 더 작게 돼 있다고. 이해했어? 이게 무슨 논리야? 삼각형 논리야. 자, 얘는 어떨 때냐면 얘가 ABQ가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AQ 빼기 BQ는 AB보다는 작게 되는 거라고.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져? 세점은 ABQ가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ABQ가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안 만들었던 소리 뭔 말이지? 삼각형 안 만들었던 소리가 뭔 소리야? 일직선 위에 있다 이거지. 세 점이 삼각형이 안 만들었다는 것은 일직선 위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직선 이게 똑같은 말이야. 삼각형이 안 만들었다는 말이야. 안 만들었다는 소리는 뭐가 되냐면 AQ하고 BQ를 뺐더니 AP가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평면 위의 세 점은 결론적으로 세 점은 AQ-BQ는 AB보다는 작거나 같은 논리가 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값이 있다? 최대값이 존재한다 이거죠. 근데 얘는 절대값이니까 위치적 판단을 하고 가야 돼. 자, 그림을 그렸더니 A 1,4 A 1,4 B 2,1 2,1 Q Y축이야. X축이 아니었어. Y축이네. Q. 자, 이렇게 놓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Q가 이렇게 해서 요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 소리잖아.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AQ, BQ, AQ에서 BQ를 빼게 되면 무조건 이 길이보다는 작았다고. 인지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너희들이 이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요걸 몰랐을 거야만이. 예,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무조건 요 길이보다는 작게 된다고 차가. 알았니? 쉬운 문제야.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야. 나왔다 하면 주는 문제야. 빼기 문제는 이것밖에 없거든. 알겠니? 거리 빼기 문제는 이것밖에 없어. 그럼 얘가 어떻게 놓여야 돼? 요놈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이면 이때는 무조건 A, B가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 이때의 상황이라고. 질문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이때의 Q의 좌표를 구하시오. 아니면 요놈의 차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Q점 위치 구하라. 아니면 AB 구하라는 질문밖에 아니라는 소리지. 되니? 그래서 요 길이의 최소값은 그때 Y의 좌표 나왔잖아. 요즘 구하라는 소리야. 직선 구해갖고 구해야 돼. 다음 최대값 구하시오 하면은 AB 구하시오. 되니? 여기까지 됐어. 자, 뭐라 했어? 거리의 합은 최단 거리 문제야. 거리의 합은 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 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중요합니다. 자, 해석을 할 때 아까 뭐라 했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 있었어? 연결 후야, 연결 후. 뭐라고? 연결 후에 하는 거야. 연결 후. 자, 연결이 안 될 수 있잖아. 연결이 안 돼 있어.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연결 어떻게 해? 연결이 안 돼 있어. 연결 어떻게 해? 연결 어떻게 해? 평행이동 시켜야 돼. 평행이동. 자, 여기인지 여기인지는 문제가 좀 알려줄 거야. 규칙이. 얘를 연결을 시켜야 돼. 연결을 시킨 후에 얘를 직선화를 시켜야 돼. 연결을 후에 직선을 시켜야 돼. 그럼 연결하는 방법은 평행이동이야. 연결하는 방법은 평행이동이야. 알겠니? 연결하는 방법은 평행이동이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보통은 둘 중에 하나는 고정점이고 하나는 동점이야. 하나는 고정하는 점이고 하나는 움직이는 점이라고. 알겠어? 보통 연결하는 부분은 대부분 어떤 문제냐면 움직이는 점을 고정시켜야 돼. 왜냐하면 움직이는 점 그 연결을 시켜야 돼. 연결을 시켜야지 그 요걸 움직이면서 최단거리를 찾는 거라고. 알겠니?
자, 연결을 하려면 어쩐다고? 최단거리로 가야 된다고 했어. 연결하고 최단거리를 가야 돼. 앞으로 꽤 많이 나올 거야. 여기서 나올 거냐면 여기는 말고 뒤에 이동에서 많이 나올 거야. 이동 최단거리에서. 알겠어요? 다음은 제곱의 합은 전혀 다른 문제라 있어. 제곱의 합은 전혀 다른 문제야. 여기는 안 나왔네. 자, 제곱의 합 중에 하는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제일 많기는. 제곱의 합 A, B제곱, A, C제곱, A, B제곱, A, C제곱. 요거야, 요거. 그럼 핵심이 누구였어? 우리가 요 문제를 해석하려면 요게 핵심이야, 일단. A에서 시작하는 양쪽으로 뻗어나간 놈의 제곱이라고. 그러면 A, B, A, C 요게 핵심이야. A, B, A, C가 핵심이라고. A, B 제곱, A, C 제곱이라는 것은 세 점이 있어서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실제 이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요것만 주어졌다 이거지. 요것만. A, B 제곱, A, C 제곱 이렇게 나오면 알겠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중선 정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잘 나와. A, B 제곱, 제곱식은 거리가 아니야. 제곱식은 거리식이 아니야. 제곱의 형태는 루트 거리를 해서 제곱을 해버리면 전혀 다른 값이 나와. 식의 문제야. 거리 제곱은 식을 갖고 풀라는 소리야 원래. 알겠어? 하지만 식을 안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딱 이놈이야. A, B 제곱, A, C 제곱. A, B 제곱, A, C 제곱. A가 일치를 해야 돼. 알겠니? 뭔 알겠어? 얘가 나오면 뭘 생각해? 중선 정리를 생각해야 돼. 이 문제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어떨 때 많이 나오냐면 이게 사실 이런 식은 나올 때마다 해야 되는데 어떨 때 주로 나오냐면 이 식이 BC는 고정이고 A는 동점입니다. BC가 고정이고 A가 동점일 때 중선 정리를 사용한다는 생각을 하고 주로 나오는 식이 너희들한테 주어진 식은 얘를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선 정리일 가능성이 높아. 알았니? 근데 중선 정리가 왜 그러냐면 봐봐. A점하고 C점은 고정이라 했지. B점하고 C점이 고정이라 했지. A점이 움직여. A점이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A, B도 달라지고 A, C도 달라질 거 아니야. 달라질 거 아니야 지금. A가 무턱대고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 이렇게 움직이잖아. 어? 얘가 막 움직이면 어디로 가면 최소값이 나올 거냐면 어디로 가 최대값은 없어. 최대값은 없겠죠. 아주 멀리 갈 거니까. 알았어? 아주 멀리 갈 건 최대값 없어. 최소값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 것 같아? 사실 얘는 답은 정해졌어. 하나, 둘, 셋 중에 하나야. 이거랑 똑같아. 이거 아니면 이거야. A가 움직여서 위치로 가라면 이거 중점 아니면 여기라고. 중점일 것 같아? 이거일 것 같아? 길이가 4야. 절반씩 하면 2제곱 8. 4, 0이야. 16. 가운데가 답이네. 그럼 여기라고. 알겠어? 이게 답은 여기인데 이런 문제는 없어. A를 지정을 해줘. 움직일 수 있는 제한을 줄 거라고. 움직이는 위치를 제한을 줄 거라고. 알겠니? 어떻게 제한을 줄 거냐면 직선으로 제한을 주는 것이 한 가지. 그러면 요놈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이씨, 어디가 최소값이야? 알 수 있겠냐, 없겠냐?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거리의 제곱이니까 못하는 거야. 어? 만약에 여기에 거리의 합이었으면 요놈을 대칭 이동시켜서 같은 거리를 잡고 요놈을 움직여가지고 요렇게 직선화 시켰을 거라고. 근데 제곱의 합은 전혀 달라. 왜냐면 제곱의 합은 큰 수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 큰 수가 나오면 제곱합은 훨씬 커져 버립니다. 함부로 숫자를 건너주면 안 돼. 일을 함부로 주면 안 된다고. 수가 엄청 달라져. 이해되니? 이럴 때 중선 정리를 쓰는 거라고. 왜 중선 정리를 쓰냐? 이게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일 수도 있어. 안 움직이네. 자, 삼각형 보이죠? 대충 보이지? 보이긴 하지? 왼쪽 오른쪽이잖아. 요 점에서 얘가 A점이야. 지금 끝점이. 자, 아까는 지금 요걸 가지고 움직였을 때는 우리가 중선정리 뭐냐면 A, B, 요거 제곱은 AM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의 2배야. 알았어? 그러면 A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AB하고 AB하고 AC가 두 개 다 달라지잖아. 그러지? 근데 중선정리를 쓰게 되면 이렇게 움직인데 뭐가 BM은 안 움직입니다. AM만 움직여. 다시 말해서 변수가 얘가 변수였던 놈을 얘 하나만 변수가 되는 거라고. 문제 훨씬 쉬워졌지 이제. 변수 두 개는 힘들어. 특히 영향을 받잖아. 이 움직이면 얘도 영향 받고 얘도 영향 힘들어져. 근데 변수가 하나면 훨씬 쉬워졌다는 말이지. 그러면 나는 요것만 신경 쓰면 되겠지. 요건 신경 안 써도 상수니까 요것만 신경 쓰면 되겠지. 그럼 요 놈이 가장 따라서 움직이면서 가장 적은 데를 찾으면 되겠네. 최대값은 없을 거고. 어디로 가? 가장 가까운 데 어디로 가? 수직입니다. 수직.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 A가 여기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야.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배경이 원입니다. 배경이 원이야. 다시 말해서 이 A라는 점이 원 1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할 거야. 힘들겠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가 중선 정리를 사용하면 요 점이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잖아. BM은 안 움직이고 BM은 상수일 거 아니야. 요것만 움직이니까 요 놈 중에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은 후에 만나는 점, 이 점이 가장 최소값이고 요 놈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중요하다겠습니다. 말했어. 중선 정리 계속 나올 거야. 요거는 증명하자는 소리고요. 그러면 제곱이 합이 나오는 것은 다 중선 정리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 된다고요. 그럼 그 문제야. A, B란 점이 있을 거고 여기 직선 위에 P가 있지. AP제곱, BP제곱. 이게 중선 정리라는 것은 누구로 확인한다고? 누구로 확인해? P로 확인한다고 해. 그래서 AP제곱이 아니고 PA제곱, PB제곱으로 읽는 게 좋아. PA제곱, PB제곱. 그래서 PAB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P에서 AB의 중선을 내린 다음에 중선 정리를 쓸 거고 그러면 PM이 최소인 상황이 요놈의 최소값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M에서 직선에 수선을 내리면 거기 수선의 발 위치가 우리가 최소값을 원하는 P의 위치가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최소값 문제와 P의 위치 문제가 나온다고. 최소값 문제와 P의 위치 문제가 나온다고 해. 자, 얘 문제는 계속 나올 거야. 도형 나올 때도 원 때 또 나올 거야. 내 얘기했어. 그렇지? 그러면 이 P란 점은 직선 X축 위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직선 그래프 위에 움직일 수도 있어. 알았어? 그 배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풀이 방법이 안 됩니다. 얘가. 자, 얘는 돼. 근데 아마 그것도 잘 안 틀렸을 거라고. 왜 안 틀렸을 거야? 이렇게 풀었겠지. 얘를
위에 있는 점을 a,a-를 놨겠지. 그 식 넣어가지고 제곱했겠지. 그럼 식으로 풀었겠지. 2차 식이 나왔어. 풀었네. 됐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렇게 식을 적어야겠지.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배경이.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거리 제곱하면 이게 제곱하다 보면 몇 차식이 돼? 4차식이 돼. 4차식의 최소값은 못 구해, 우리가. 물론 4차식도 이제 보기차식이 되면 구할 수 있어. 4차식 못 구한다고. 이해되니? 아니, 배경이 여기야. 이건 시도도 안 해. 시도를 할 수가 없어. 이걸 못 적어, 누구들이. 좌표를 못 적어. 어떻게 적을 거야? a, 루트 뭐 이렇게 적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을 거야? 불마? 적지도 못해. 힘들다 이 말이야. 안 된다기보다는 힘들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배경이 쉬울 때는 돼. 그래서 여기 나온 이유는, 이 문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이 좌표 평면, 좌표 연습하러 나온 거야. 여기에 나온 의도는 맞아. 얘를 좌표화 시켜서 너희들이 한번 식 넣어가지고 식 써가지고 식을 변형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봐라는 의도는 갖고 있어. 그러니? 하지만 이 배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문제가 풀이가 안 된다는 소리가 돼. 엄마 이해되니? 이 문제의 의도는 딱 이것밖에 없어. 식을 넣어가지고 대입하면 요놈이 2차 식이 나올 건데 그 2차 식을 너희들은 최소값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알겠니? 됐어요? 중선 정리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해. 세개 제곱은 없어. 세개 제곱은 없어. 자, 2개 제곱까지는 있어. 일반적인 내용이야. 거리의 합, 거리의 차, 그 다음에 제곱의 합까지는 있습니다. 알겠어? 이해했어, 지금? 정리됐어? 거리의 합은 2개, 3개, 4개 많습니다. 거리의 합은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뭐 5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문제는 최단거리 문제야. 최단거리 문제. 최단거리는 어떻게 돼? 직선화를 시켜야 돼. 엊그제 이 문제 있잖아. 이 문제. 여기 시험 봐갖고 틀린 문제 맞았는가 틀렸는가 모르지. 이런 문제 있었잖아. 최단거리 구하라는 소리야. 됐어? 그럼 어째야 돼? 얘를 직선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직선화 시킬 때는 이게 이제 이동 문제니까 여기서는 공부하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고 이동 쪽에 가면 나올 거야. 그때 설명을 덜 할 거니까 잘 들어. 자, 최단거리 문제는 뭘 시켜야 돼? 직선화를 시켜야 돼. 직선화 시켜야 돼. 직선화 시키려면 점을 당연히 이동을 시켜야 돼. 움직여야 돼. 직선화 시키려면 이동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동 방법이 선대칭이라 했잖아. 선대칭하고 원이었지. 알겠어? 그래서 이동을 시킨 데는 중요한 사실이야. 고정점을 이동시켜야 돼. 고정점을 이동시키는 이유는 뭐야? 고정점을 이동시키면 고정점이 돼. 고정점을 이동시키면 고정점이 돼. 정점을 움직이면 정점이 돼. 동점을 이동시키면 동점이 되겠지. 됐어? 동점을 이동할 때는 동점 이동 잘 안 시켜 해? 현재 아마 이 문제가 아마 이 점하고 이 점이 고정일 거야. 이 점하고 이 점이 움직이는 점이고. 됐어? 그러면 요 점을 이동시킨다고 똑같은 위치로, 요 점을 이동시킨다고 똑같은 위치로. 그래서 요 신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라고. 이런 기본 중학교 문제야. 응? 피타고라스 문제였다고 이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야. 이런 문제는 쉬운 상황이야. 이때는 어쩌나고? 고정점을 이동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동점을 이동시켜야 될 때도 있어.
자, 이동. 여기서 세 개 다 이동점이야. 동점이야. 동점에 세 개 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동점을 이동시킬 때 어쩔 수 없이 이 동점을 이동을 시켜야 돼. 직선화 시키려면. 동점을 이동시킬 때는 어째? 배경도 같이 이동. 움직이는 배경이 되는 것이 점들이 그냥 무턱대고 움직이진 않거든. 그 배경이 있어. 움직이는 배경이. 그 배경을 움직인다 이거지. 배경을 대칭 이동을 시켜. 그러면 그대로 여러 선이 이렇게 따라오겠지. 요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초록색이 움직이는 만큼 얘가 더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렇게 움직인 것과 얘가 이렇게 움직인 것이 이제 똑같은 방법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거리식을 요거 더하기 요거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 가지고 지금 최단거리를 얘가 최단거리가 되고 얘가 최단거리가 되고 요게 최장거리가 되고. 알겠니? 이해했습니까? 요게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될 거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요런 문제는 거의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어? 이해됐어? 지금 문제를 푸는 데 선생님이 있어서 지금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다 많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어떤 시계틀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다시 요거까지 하고 다른 걸 넘어가 볼게요. 세기제곱은 없어요? 세기제곱은 없어. 없다는 소리는 어떻게 풀란 소리야? 식으로 풀란 소리야. 세기제곱은 없어요? 식으로 풀란 소리야. 그런데 딱 한 가지. PA제곱, PB제곱, PC제곱만 다른 문제야. 그래서 PA제곱 플러스 PB제곱 플러스 PC제곱만 다른 문제야. 알겠니? 뭐 세기짜리 중에 PPP야. 이 P가 뭐가냐면 무게중심입니다. 알겠어? 식으로 풀었더니 무게중심이 나온 거야. 식으로 풀었더니 무게중심이 나온 겁니다. 얘는 무게중심이다가 아니라 식으로 풀었더니 내가 계산을 해봤어.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그게 무게중심이었던 거야. 알았니? 그래서 제곱 세 개짜리는 P의 무게중심이다 하고 풀면 되는 거고 PPP가 아니면 다른 문자면 이렇게 못 풀어. 그럼 식으로 풀란 소리야. PPP가 아니고 다른 문자이면 이제 못 풀어. 이렇게. 그럼 QC의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얘가 사라지는 값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값인지. 남아있으면 무조건 식으로 풀어야 되고 이게 사라진다는 말은 이게 중선정리 문제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야. 그래서 이걸 식으로 풀었더니 알고 보니까 그 P는 무게중심이 되더라. 요렇게 푸는 거라고 해. 이해됩니까? 증명할 수 있어. P란 점을 x, y라 놓고 요놈을 거리 제곱을 하는 이유는 계산을 할 수 있게끔 해줬다 이 말이거든. 루트를 제거시켜줬다 이 말이야. 식으로 풀란 소리가 되는 거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거리 차 합 얘기했고 차 얘기했고 제곱의 합 얘기했어 지금. 이 문제는 이쪽보다는 이동 쪽에 가까운 문제니까 그쪽 가면 문제가 더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마무리할 때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 문제가 까다로워지면 뭐가 문제냐면 연결이 문제야. 지금 두 가지 흐름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연결 후에 직선화를 시키는 거야. 연결 방법이 좀 어렵다. 알았니? 이동을 시킬 때는 고정점을 이동시키는데 동점을 이동할 때는 배경도 같이 움직여 놓고 보면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자, 이 단원에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이 단원이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좌표평면을 이해시키는 뭐냐면 도형의 배경이잖아.
이 단원이 도형의 배경이야. 그렇지? 일단 배경부터 공부를 하고 현재 우리는 평면좌표니까 지금 평면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 평면 도형의 배경이 되는 얘를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이동, 평면 도형에 이동을 시키겠다 이런 소리가 되거든. 뭔지 알겠지? 그러면 좌표 평면을 시켜라 이런 말은 이 도형을 중학교 때 도형은 도형적인 특징을 성질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물론 여기도 도형적 성질이 있어. 근데 지금은 우리는 뭐 할 거야? 이 도형을 좌표화 시키겠다 이 말이야. 도형을 좌표 평면 위로 올리겠다 이 말이야. 도형이 있는데 거기다 좌표 평면을 쓰겠다 이 말이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면 원점의 위치가 된다고. 원점의 위치. 도형이 있는데 원점의 위치를 어디다 놓을 거냐 이거야. 알겠니? 원점에다 도형에 어떤 점을 놓을 거냐. 당연하겠지. 좌표 평면의 원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지. 그럼 도형도 가장 중요한 점을 거기다 놓는 거라고. 그럼 문제가 쉬워집니다. 도형의 가장 중요한 점을 어디에 놓는다고? 원점에 놓으면 문제가 좀 쉬워질 거라고 해. 알겠니? 선생님 그래서 좌표화 시킬 때는 원점 위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건데 원점 위치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약간 달라집니다. 답은 다 나와. 알았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에다 놓는 게 맞는 말이고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니면 두 번째라도 이 정도 점이면 괜찮아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라고. 이상한 데 놓지 말고. 알겠나요? 물론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약간 다르긴 하는데 연산의 과정이 또 달라져. 좀 더 쉬울 수가 있고 좀 더 어려울 수가 있다. 최대한 쉬운 쪽에 놓는 게 맞겠지?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에 놓는다 이 말이야. 알겠어? 다음은 도형에서는 보조선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보조선이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야. 그러면은 보조선이라는 것은 도형에 현재 있는 선은 아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보조선을 그을 때 너희들이 이게 맞는 선인지 틀린 선인지는 모르잖아. 실은 이 보조선이 필요한 선인지 아닌 선인지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좀 연하게 그려놓고 그 보조선을 하는 거라고. 내가 이 선은 아주 중요해 하면은 좀 진하게 그려서 풀어도 되는데 요 선은 진한 선이 아니야. 뭐 아직 모르겠어. 그럼 연하게 그려놓고 확실해지면 좀 진하게 그리는 거라고. 알겠어? 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보조선을 꼭 사용을 잘해야 문제가 쉬워집니다. 알았어? 대표적인 예들 몇 가지 해볼게요. 일단은 자 보조선은 어떻게 이용하냐면 우리가 점하고 점이 나오면 연결 됐지? 어떻게 연결? 직선으로 연결. 점하고 점이 나오면 뭐라고? 직선으로 연결. 점하고 직선이 나오면 연결. 점하고 직선을 연결한단 말은 없어 원래. 점하고 직선을 연결한단 말은 없어. 알았어? 선을 긋는다가 표현 정확히 말해. 선을 그어. 수선을 그어. 수직으로 그어. 알았어? 그러면 문제 봤을 때 점하고 점이 있으면 당연히 연결. 됐어? 연결하고 무언가를 할 거 아니야. 특히 이 점 중에 이 점이 핵심이 되는 쌤이 이제 핵심이 좀 중요한 점을 포인트라 말을 많이 해. 가장 중요한 점이라 생각하면 돼. 중요한 점이 나오면 당연히 연결하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알았어? 대표적인 애가 원이야, 원. 원의 중요한 점은 중심이야. 원에는 중심이 있어, 없어? 원에는 중심이 보여, 안 보여? 뭔 말인지 모르지? 모를 거야. 이게 원이야. 중심이 없어.
중심은 내가 찍는 거야. 중심 내가 필요하니까 찍는 거라고 해. 이 빨간 점은 원이 아니야. 원의 중심이야. 원이 나왔고 원이 나왔어. 그럼 내가 중심이라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연결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알았니? 여기에 공통 접선이 하나 그려져 있어. 공통 접선이 생김으로써 접점이 발생했다고. 이 접점도 이제 중요한 점이 발생한 거지. 그럼 당연히 이 중요한 점하고 당연히 연결을 하고 이게 수직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연결하고 수직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나간다가 되는 거라고. 이런 것들이 꽤 중요한 선들이 된다고. 알겠어요? 됐어요? 자, 점, 직선 나오면 연결 수선. 점하고 직선이 나오면 뭐라고? 연결 수선으로, 수직으로 연결. 다음은 평행선을 긋는 겁니다. 요건 좀 어려워. 수선 긋는 건 당연한 거거든. 수선 긋는 건 당연한 건데 평행선 긋는 거는 어려운 사실이야. 쉽지 않은 방법이야. 뭐냐? 평행선을 긋는다고요. 접선 나왔고 중심이라는 선 나왔으니까 이놈을 평행선을 이렇게 긋는다고. 평행선 긋다 보니까 얘가 수직이 되겠지. 됐니?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나왔어.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이 길이를 구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런 것은 좀 어렵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